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관심이 쏠렸었죠.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혹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가 되지 않겠냐 관심이 굉장히 쏠렸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논의는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에 대해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 등에 대한 신고권 다음에는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논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논의 안 한 거가 오늘 굉장히 우리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서 오늘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저 어제 논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논의 시점에 대한 질문에 두고 보겠다라는 여지를 남긴 건데, 자, 논의를 미룬 것인지 아니면 논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건지 이게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평론가님, 저희 PD가 하나만 재확인을 하라고 하는 게 아까 국민의힘에서 탄원서를 유출을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폭로를 또 한 건데 단정적인 건 아닙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다면이라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정치공학적인 얘기라는 건 가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저희 PD가 또 방송 심의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치공학적인 가정을 전제로 한 얘기였습니다. 자, 계속 얘기로 돌아가서 어제 있었던 윤리위 전체 회의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요, 지난주 윤리위가 발표한 입장문이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니었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8월 19일 날 우리 국민의힘 중앙 윤리위원회 입장문을 우리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와 달리 이준석 당원 등 특정인을 겨냥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누구든 8월 19일 이후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데 당원 및 당규 등을 위반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게 우리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할 것입니다. 자, 이양희 윤리위원장은요, 입장문을 낸 19일 이후 나오는 발언의 당원 당규 위반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저걸 보면 뭐라 그럴까요? 저는 지금 뭐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다. 그게 이준석 대표겠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 겨냥한 거 아닙니다라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 겨냥한 걸로 자꾸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또 윤리위가 결국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또 주장할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 추가 징계가 뭐가 더 남습니까? 6개월 당원권 정지인데 이제 제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약간 연상될 만한 것들은 윤리도 피해야 되는데 네. 윤리위도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거침없는 발언들에 당 내부에 경황된 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징계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게 사태가 수습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가 겨냥하는 방향처럼 자꾸 분란만 더 커지는 걸로 대외적으로 비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논의가 나오던 초기만 해도 윤리위가 굉장히 말을 아끼고 신중했거든요. 근데 윤리위도 뭐 어쩔 수 없이 국민의힘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건지 지금 예민하게 지금 자꾸 반응을 내보이면서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초에 아마 지금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에 어떤 형식으로든 컴백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요 앞으로 향후 일정을 정할 때 이준석 대표를 중심에 놓고 정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이준석 대표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 1말 2초쯤에 전당대회 여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 게 좀 보기 안 좋죠. 그렇죠. 네. 자꾸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렇죠. 것 같으면 계속 끌려다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정기국회도 있죠. 예산 문제도 있죠. 그거 다 처리하려면 12월까지는 계속 국회가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기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한 11월이나 12월에 전당대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어떻게 예산국회 내에서 전당대회까지 하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올해 해를 넘겨가지고 전당대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과거 한교안 대표 선출할 때도 다 그런 식으로 1월 지나가지고 전당대회를 열었던 것도 그래서 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뭐 출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을 만든 것이다. 자꾸 그쪽으로 프레임이 가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네. 설사 그런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윤리 얘기하셨는데 윤리 참 답답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요.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당원권 정지 6개월이 아니라 그냥 1년 하지 그랬어요. 추가 중징계가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 애초부터 징계할 처음에. 때 처음에 명확한 증거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증거 인멸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든다고 하면은 당대표로서 이건 정말 부적절한 행위다. 당대표직 유지할 수 없게 그냥 알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면 될 걸 가지고 네. 어중간하게 6개월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분란이 벌어졌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궁지로 몰아가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반발한다고 해서 또 부적절하다고 또 징계를 논의한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사실 궁색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지금 그때 모양이 좀 6개월도 이상해요. 세다고 얘기 많이 했어요. 6개월도 중징계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